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안드로이드에서 푸시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GCM이라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푸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뭔가를 요청하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내려주는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네트워크에서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뭔가를 갖다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또는 자기가 뭔가 변경됐으니까 변경된 정보를 가져가 라고 하는 경우 있죠. 이런 때 사용하는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푸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푸시를 갖다가 구글에서 푸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뭐라고 하냐면 GCM이라고 합니다. 이 GCM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GCM이 뭔지 좀 알아볼 거고요. GCM을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 설정들,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GCM으로 보낼 수 있는 메시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CM을 사용하기 위한 환경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GCM이라는 게 무엇인지, GCM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GCM 메시지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CM을 안드로이드 사용하기 위해서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GCM이라는 걸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GCM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푸시 서비스예요. 푸시 서비스. 푸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요.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여기 이제 서버가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하면 서버가 그에 대해서 응답하는 방식이 이게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그랬잖아요. 네트워크에서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요.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는데요. 서버가 어떻게 하냐면 클라이언트한테 나 뭔가 바뀌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버가 어떻게 하냐면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뭔가 처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버한테 다시 정보를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어디 많이 쓸까요? 어디? 여러분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으면 그런 공지사항이 있다. 여러분들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페이스북에 새로운 누군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걸 이렇게 푸시로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앱에서 내가 받을 수가 있죠. 뭐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만약에 뉴스 같은 거에서 주요 뉴스가 이제 업데이트 되면 업데이트 됐다고 이렇게 알림을 받거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내가 푸시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구글에서 제공하기 시작한 거는요, 안드로이드 2.2 단말부터 제공을 하기 시작했는데, 2.2 때는 뭐라고 제공했냐면 C2DM이라고 하는 거로 제공을 하다가요, 2012년에 GCM으로 바꿨어요. 기술의 구성의 기본 모양은요, 거의 바뀐 게 없고요. 이때 많이 된 게 뭐냐면, GCM이라고, 이걸 하기 위해서 서버 쪽을 엄청나게 보강을 했어요, 안드로이드가. 기본적으로 사용은 무료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큐잉돼서 전달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를 보내 그러면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큐에 메시지가 막 쌓이게 되고요. 이 메시지를 갖다 구글 서버가 시간 날 때 이렇게 계속 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 내에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로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동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동작은요, XMPP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XMPP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채팅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XMP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채팅은 어떤 거예요? 내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여기 이제 서버가 있으면, 여기 이제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클라이언트하고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에 이렇게 접속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얘하고 얘가 클라이언트 1하고 2가 채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클라이언트 1이 자기 연결하는 정보를 전달하고요. 클라이언트 2가 자기 연결하는 정보 전달해서 두 사이에 커넥션이 이렇게 맺는 거죠. 두 사이에 커넥션 맺은 다음에 얘가 얘한테 정보를 이렇게 전송하면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서버와 커넥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얘가 정보를 얘가 이쪽으로 보내거나 얘가 이쪽으로 보내거나 하는 거죠. 푸시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푸시라는 거 똑같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구글이 이렇게 이제 구글 XMPP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단말이 이렇게 있으면 단말이 이제
여기 클라이언트 1, 클라이언트 2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구글 GCM 서버가요. 구글 GCM 서버가 예, 이게 뭐냐면 또 다른 클라이언트예요, 그냥.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로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연결돼 있고, 얘도 연결돼 있고, 얘도 연결돼 있는 이런 구조를 가져야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폰이 딱 구동이 되면요, 여기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예, 로그인을. 여러분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 하는 거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얘도 로그인 돼 있고, 나도 이쪽 구글 플레이 서비스 서버도, 그 GCM 서버도 여기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얘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구글 플레이 서비스, 즉 단말에 있는 서비스가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그걸 갖다 여러분 앱에 분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받아가지고 여러분 앱에 예, 메시지를 분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XMPP는요, 5222번 포트가 열려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서버 포트 번호가 5222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5222번 포트가 예, 막혀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즉, 내가 5222번으로 서버에 접속하려고 하는데 5222번으로 못 쓰게 하겠다 이렇게 막혀 있으면, 예, 그럼 GCM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포트나 이런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리미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서버로부터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메시지를, 자, 여기 단말인데요. 단말에 여기 구글 플레이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내 앱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앱도 받을 수 있겠죠. 앱 1, 2 이렇게 됐어요. 그럼 메시지를 갖다 이렇게 와서 얘가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 앱이 별도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예. 이 서버로부터 이런 아이디를 이제 발급하는데 그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라고 불렀고요. 이 아이디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로부터 발급받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가 어느 단말에 있는 어떤 앱이다 이런 정보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로 그 GCM 서버로부터 이제 아이디를 발급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요, GCM 서버 통해서 그 다음에 내 서버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규격도 있어요. CCS라고 해서 그런 규격도 같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동작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볼게요. 동작하는 거는요, 예, 일단 구글 API 콘솔에,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글 디벨로퍼 콘솔, 옛날에 API 콘솔이라고 했는데요. 디벨로퍼 콘솔에 들어가면요, 거기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요. 거기 이제 프로젝트 넘버를 이제 얻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할 거냐면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를 발급받아 올 거예요.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 또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제 이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 발급받으면 그 정보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앱으로 이쪽 서버로부터 단말이 이렇게 메시지를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급받은 아이디를 내가 갖고 있는 거 의미가 없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서버한테 보내서 나한테 보낼 메시지 있으면 이 토큰으로 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보낼 거라고요. 그럼 이제 서버가 이 클라이언트에 보낼 메시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구글 플레이 GCM 서버한테요. GCM 서버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 토큰을 주는 거예요.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 예, 토큰을 주고요. 이 토큰을 가지고요. 이제 얘가 해당하는 단말을 찾아서 그 단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요. 단말에 이제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해당하는 앱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면요. 절차를 보면 앱이 우선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프로젝트 아이디라고 하는 예, 넘버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가지고요, GCM 서버에 가서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 또는 레지스트레이션 토큰 이렇게 갖고 와요. 이렇게 갖고 온 정보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를 이렇게 보내주고요. 이 정보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이 이렇게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가 이렇게 등록됐고요. 이제 이 서버가 얘한테 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폰으로. 그럼 어떻게 하냐면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 하고 메시지를 보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GCM 서버는 이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가 있으니까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 이건 어떤 단말에 내가 보내면 메시지 보내면 되는구나 알 수 있겠죠. 자기가 발급해 준 거잖아요. 그죠? 테이블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어요? 아, 어떤 폰에 예,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가 샵1이면 이건 어떤 폰에 서 어떤 앱이 받는 어떤 앱이 받는 메시지야. 이렇게 토큰을, 자, 이렇게 키를 보관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일치되는 거 딱 찾았으니까, 아, 폰 이거네? 그럼 이 폰한테 여기 정보를 보내주는 거죠. 예. 보내면서 얘가 받을 거야. 그래서 메시지하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글 플레이 서비스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제 어떤 앱이 받아야 될지 알았으니까 그 앱으로 메시지를 갖다가 샌드 브로드캐스트해서 전송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그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제약 조건이 있겠죠. 예. 뭐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닐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API 8 이상에서만 동작하겠죠. 그 이하에서는 동작 못 할 거고요. 구글 계정이 일단 있어야지 로그인 하겠죠.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동작하기 위해서 마켓,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메시지를 보낼 때 이제 메시지 제약사항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GCM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GCM,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구글 클라우드 메시지 하니까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뭐냐면 메시지를, 노티를 보내는 거예요. 야, 네가 새로 가져갈 데이터 있어. 이런 뜻이에요. 새로 가져갈 데이터가 있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보내면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서버랑 접속해서, 자,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고, 여기 서버예요. 그럼 서버가 여기다 노티를 해요. 노티를.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가서 메시지를 이렇게 얻어올 수가 있겠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를 이렇게 보내는 이런 작업을 갖다가 매우 헤비한 데이터를 이렇게 굳이 보낼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보내도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데이터를 갖다가 만약에 단말이 꺼져 있어요. 또는 슬립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안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럼 누가 저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냐면 여기는 구글 클라우드 서버가 GCM 서버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럼 보관하고 있다가 이 단말이 이제 딱 깨어나서 다시 로그인했어요. 단말이 부팅돼서 로그인하거나 아니면 다시 깨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이걸 다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제한을 안 두게 되면 이 구글 GCM 서버가 메모리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4K라고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데이터 크기가 4K예요. 데이터 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내는 데이터의 크기를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메시지가 반드시 전달된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메시지는 반드시 전달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서버가 있어요. 자, 클라이언트 서버로 접속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방식을 생각하면 얘는 100% 보장이 돼요. 뭐 100% 보장된다는 게 100% 데이터를 획득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내가 데이터를 얻어오거나 못 얻어오면 익셉션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요청을 해서 얻어올 때는.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잖아요. 메시지 이렇게 보내는 경우잖아요. 이쪽에 네트워크가 안 돼가지고 메시지가 뭐 이렇게 데이터가 오는데 여기 선이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전달이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접속을 실패했어요. 여기 이제 XMPP 이렇게 해가지고 접속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이렇게 해서 보낼 건데 이게 이제 실패해가지고 끊겼어요.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가지고 데이터 전송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00% 데이터가 전달된다고 보장할 수 있는 프로토콜은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서버에 가서 데이터를 갖고 오고 없으면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폴링 방식을 사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0% 보장이라고 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달률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높은 도달률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옛날에 C2DM이라고 하는 거를 할 때는요. 이때는 이제 서버가 굉장히 불안정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뭐 90%, 95%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거의 99% 이상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제약상으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5222번 포트가 막혀 있으면 그 GCM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GCM을 사용하려면 GCM 메시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GCM 메시지는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내 서버에서 구글의 GCM 서버로, GCM 서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이렇게 전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클라이언트에 이렇게 전달하는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서버에서 GCM 서버로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GCM 서버의 주소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로 보내냐면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거고요. 보내는 방식에는 이제 제이슨하고 그 다음에 URL 인코디드 방식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이슨 방식으로 많이 데이터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제이슨 방식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헤더에 오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곳에 서버 키라는 걸 넣어야 됩니다. 뭐 아무나 다 내 단말에 데이터를 보내겠다고 보내면 해킹이 될 수가 있겠죠. 일종의. 그죠? 나 있지도 않은 정보에 대해서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거짓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보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서버 키라는 걸 같이 넣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요, 키 밸류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텐트 타입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이렇게 하고요, 오소라이제이션 해가지고 키값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이슨 형식이니까 이제 넣을 때 콜랩스 키, 타임 투 라이브, 딜레이 와일 아이들 뭐 이런 것들 한 다음에 데이터에서 키 밸류 형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보내려고 하는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는 이거한테 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내면 이제 구글 서버가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메시지 아까 보니까 제이슨 메시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값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우선 이제 registration id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이 registration id라고 하는 이 값은 어떤 의미냐면요. registration id라는 값은 단말에서 받으려고 하는 단말에 어떤 단말들이 받겠다. 그래서 단말의 목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말에 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말의 앱의 목록이죠. 앱. 단말이 받는 게 아니라 단말에 설치된 앱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앱의 registration id의 어레이 이것들을 갖다 스트링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거 받는 거고요. 콜랩스 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메시지를 이제 보낼 거예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마침 단말이 이제 꺼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버에다 메시지 그 구글 GCM 서버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10번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단말이 켜졌어요. 그럼 이 10번의 메시지를 여기다가 10번을 보낼 필요가 없죠. 왜냐면 새로운 메시지가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얘는 하나만 받아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업데이트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메시지를 그룹핑 할 수 있어요. 그룹핑. 그 메시지를 그룹핑 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콜랩스 키라고 하는 거예요. 콜랩스 키는요, 동시에 4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4개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보냈으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전달되고 어떤 게 전달 안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콜랩스 키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와일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딜레이 와일 아이들이라는 건 여기 보면 아이들 상태에서는 메시지를 보내지 마 이런 뜻이죠. 아이들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지 마. 기본적으로 메시지는요, 무조건 단말이 켜져 있으면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날씨 앱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날씨 앱. 날씨 앱 같은 경우에는 단말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늘의 날씨가 어떻습니다. 이 정보를 갖다 푸시로 받아가지고 그 푸시로 받은 다음에 서버에 접속해서 정보를 갖고 오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 날씨 앱들이 언제 구동이 되냐면요. 내가 알람을 딱 켜놓으면 알람을 설정해놓으면 알람이 딱 울리고 나면 날씨를 갖고 와서 오늘의 날씨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줘요. 근데 내가 알람이 언제 돼 있는지 알고 그 정보를 읽어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걔가 어떻게 하냐면 딜레이 와일 아이들을 갖다가 true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딜레이 와일 아이들이 true니까 내가 아이들 상태에서는 데이터 안 보내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단말이 구동되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점에 그때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디폴트 값은 false고요. 다음으로 이제 time to live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time to live라고 하는 건 뭐냐면 메시지를 만약에 단말이 전달을 못 받았어요. 단말이 꺼져 있거나 이래서 전달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보관할 거냐? 이게 이제 time to live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컨드로 값을 줄 수가 있고요. 디폴트는 4주로 되어 있습니다. 4주 동안 보관하면서 이제 단말이 만약에 꺼져 있으면 내가 4주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4주 이내에 단말을 키면 그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이게 아니라 이제 메시지가 그 휘발성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짧은 시간을 설정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메시지가 휘발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드라이런이라는 건 핑이에요. 핑 일종의. 단말이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이런 해가지고 하면 실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실제 전달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데이터라고 하는 여기다 실어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규격이 추가되어 있긴 한데 노티피케이션으로 하면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노티피케이션을 날려버려요. 데이터를 앱에 전달하지 않고요. 노티피케이션 그냥 날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날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앱에 메시지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라고 하는 규격을 이용해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이렇게 GCM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할 건데, 메시지 전달하는 규격 그 메시지 종류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심플 메시지, 다핑 메시지, 디바이스 그룹 메시지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있고요. 심플 메시지는요, 서버에서 단말 한 개, 여기 하나씩 전달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뭐 어떤 때 쓰냐면 보통 이제 채팅이나 이런 것들, 개별 노티나 이런 것들 할 때 사용자, 개별 노티할 때 사용하는 게 여기는 심플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갖다가 처리할 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뉴스예요, 뉴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받고 싶어요. 그럼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서버가 굳이 이거 뭐 단말 뭐 이게 100만 대가 되면 100만 대 아이디를 다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야 되느냐? 이거 좀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탑픽이라는 걸 만듭니다. 탑픽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탑픽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요. 얘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 탑픽에 가입할게 하고 가입하는 거예요. 나는 이 탑픽에 가입할게 단말에 가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메시지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탑픽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탑픽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단말에 메시지가 전달하는 방식. 이게 뭐냐면 이제 탑픽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탑픽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그룹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디바이스 그룹은 자 탑픽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탑픽에 자기가 가입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 가지고요. 자기가 가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탑픽이고요. 디바이스 그룹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내가 메시지를 사용할 때요. 앱을 사용할 때 여기 이제 서버가 있는데 A라는 단말도 있고 B라는 단말도 있어요. 이 같은 사용자야. A하고 B가 단말은 다르지만 같은 사용자예요. 그러면 A 가지고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 등록하고 B 가지고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 등록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사용자 U1이라고 할게요. 그럼 U1이라는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좀 요걸 갖다 이렇게 관리하기가 지금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디바이스 그룹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A하고 B는 디바이스 그룹 1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메시지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디바이스 그룹 1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바이스 그룹 메시지는 서버가 디바이스들을 그룹핑할 때 사용하는 게 디바이스 그룹 메시지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자, 당연히 메시지를 보낼 때 누가 받을 거냐를 기술하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누가 받을 거냐를 기술하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to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돼요. to 해가지고 나는 보낼 데이터 이건데 심플 메시지 같은 경우는 to 해가지고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 넣으면 돼요. 또는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스 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아이디를 하나하나 이렇게 기술해주면 되죠. 스트링으로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스가 있었죠. 그래서 딱 한 명이 보내거나 아니면 그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여러 개의 단말들 각각에 보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스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은 뭐가 되냐면 심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넘어오고요. 여기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메시지, 자, 여기다 이제 뭐 스코어라고 했으면 여기 스코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타임이라고 했으면 여기 타임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와요. 데이터가. 근데 이제 탑픽 메시지일 경우에는 탑픽이라고 시작해가지고 메시지가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낸 거는 탑픽이라는 글자 없이 메시지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탑픽 메시지인데요. 탑픽 메시지는 어떻게 하냐면 to에다가 이렇게 탑픽을 적어주면 돼요. to에. 앞에는 to에다가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 또는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이라고 부르는 이 값을 적어줬잖아요. 탑픽 메시지 같은 경우는 여기다 탑픽 해가지고 탑픽을 적어주시면 돼요. 탑픽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받는 거에서요. 여기에 스타트 비드에서 탑픽스라고 하는 여기로 메시지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탑픽 가입하는 게 있죠. 탑픽을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서 이런 그 클래스를 제공하고요. 이 클래스에 subscribe라고 하는 이런 API가 있어요. subscribe 해가지고요. 이제 내가 토큰을 발급받은 그 토큰으로 나는 이런 이름의 탑픽에 가입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탑픽에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해당 탑픽에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디바이스 그룹 메시지인데요. 디바이스 그룹 메시지를 보내려면 일단 디바이스 그룹을 생성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디바이스 그룹을 생성하는 게 뭐냐면 GCM의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URL로 내가 디바이스 그룹을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오퍼레이션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키 네임 얘가 뭐냐면 디바이스 그룹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 이렇게 쭉 줘가지고요. 아이디수 줘가지고 하면 이게 요 이름의 디바이스 그룹을 묶인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 요 중에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 그룹에 추가할 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 이름을 add 해가지고 요 이름으로 내가 얘를 추가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로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럴 때는 to에다가 그 디바이스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전송 결과는
이제 얘는 여러 개로 전송한 거잖아요. 그러면 석세스 몇 개, 페일 몇 개, 그 다음 페일한 거에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들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고요. 자, 이제 GCM 메시지의 종류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GCM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환경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GCM을 이제 이용해서 환경 설정할 때는요,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예, 여러분들이 예,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우선 만들어야 돼요. 구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만든 다음에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접속하고 나서 로그인 해야겠죠. 로그인, 이렇게 로그인이 돼 있어야 돼요. 로그인 한 상태에서 접속을 하면요. 여기 Get Configuration File이라고 하는 이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Get Configuration File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요. 여기 이제 뭘 넣을 수 있냐면 여러분 디벨로퍼 스튜디오, 구글 디벨로퍼 콘솔이라고 하는 곳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젝트 예, 이름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다 지우고 나서 딱 누르면 프로젝트 명이 딱 뜨고요. 그 중에 내가 예, 여기다가 등록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그 등록하는 곳에 그 프로젝트 명이 딱 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안드로이드 앱의 패키지명을 여기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nfiguration service, choose and configuration service 해가지고 딱 이걸 선택을 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갖다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버튼이 뜨고요. 거기서 이제 파일을 제너레이트 하면 구글 서비스 제이슨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됩니다. 여기 이제 enable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이렇게 나오고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파일 한 다음에 화면에서 보면 이제 다운로드 구글 서비스.json이라는 게 떠요. 그럼 이제 저 JSON 파일을 다운 받은 다음에요. 여러분 앱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제이슨을 여러분들이 파싱 해가지고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의 build.gradle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해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앱에 여기에 있는 요 모듈을 적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apply plugin 해가지고 요 모듈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 있는 GCM을 쓸 거니까 내가 디펜던시에다가 구글 플레이스에다가 GCM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를 해주시면 GCM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앱이 등록돼서 사용할 수 있고요. 수동으로 등록하는 방법은요. 아까 똑같이 구글 디벨로퍼 콘솔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요. API 보면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그 클라우드 메시지 for 안드로이드라는 게 있어요. 얘를 갖다 사용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인증 정보에 들어가서 이번에 생성해야 되는 건 뭐냐, 서버 키라는 걸 생성하시면 돼요. 서버 키라는 걸 생성하면 이때 이제 키 생성이 나오고요. 여기다 이제 내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IP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성을 하면 서버 키가 나오고, 이 서버 키는 누가 쓰는 거냐면 여러분 그 GCM 서버 있죠, 서버 쪽. 서버 쪽에 보내면 이 키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건 오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데다 넣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키를 갖다가 서버 쪽에 보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개요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요. 디벨로퍼 콘솔의 홈, 여기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냐면 프로젝트 넘버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프로젝트 넘버를 갖다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GCM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GCM이라고 하는 거는 구글이 제공하는 푸시 서비스고요.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메시지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로 메시지를 받으려면 클라이언트가 일단 레지스트레이션 토큰이라는 걸 발급받아가지고 그 토큰을 갖다가 서버로 보내야 되고요. 그 서버에서는 GCM 서버로 토큰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메시지의 그 GCM 메시지를 보면 이제 세 가지 타입의 메시지가 있었죠. 심플 메시지라든지 토픽 메시지, 디바이스 그룹 메시지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메시지를 내가 전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콜렉트 키, 딜레이 와일 아이들 등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GCM 환경 설정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이제 구글 환경 사이트를 다운받은 사이트에 가서요. 구글 서비스.json을 다운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랬다가 구글 서비스.json을 처리하는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